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전세계 심해 신규 가스층을 발견하고 해상 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구 기술 조사를 하며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일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제주 남쪽 바다의 7강구 쟁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관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 A3 광구 해상시 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 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산성을 갖춘 신규 가스층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스전 성공 신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얀마 A3 광구 해상시 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 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계공에서 1일 약 3,008만 세제곱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지층 내 가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가스 산출 시험은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된 지층의 가스 생산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 지역인 마 유망 구조 지하 약 2598m까지 시추한 결과 약 12m 두께의 가스층에서 양호한 생산성을 확인했고, 이는 곧 어렵다고 소문난 심해 탐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말이 2598m지 바닷속에 있는 마 유망 구조의 지하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년부터 마 유망 구조 가스층에 대해 평가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2년여간의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가스전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미얀마 가스전을 잇는 캐시카우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가스전 개발이 더 의미 있는 것은 기존 미얀마 가스전인 최가스전에서 남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전 생산 설비와 연계 개발이 가능해 투자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가 발견된 마 유망 구조에서 남동쪽으로 24km 떨어진 얀야오밍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가스 개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스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얀마 가스전의 쉐, 미야 두 개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과 미얀마에 판매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2162억 세제곱피트를 판매해 영업이익 605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미얀마 가스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단계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단계 개발을 통해 2021년 쉐추가 가스전, 2022년 쉐프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해상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구 기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문 보도 채널 스키노 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노르웨이 국적의 해양 지구 멀리 탐사 전문 업체인 쉐어워터 지오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 쿨롱 유역 광구의 신규 3D 탄성파 취득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조사 대상 지역의 넓이가 무려 총 9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910제곱킬로미터면 무려 서울시 면적의 1.5배입니다. 땅에서도 저 정도 면적에서 기름 찾아보라 그래도 힘든 작업인데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상 광구 조사 사업을 벌인다? 목숨을 걸고 정신을 집중해야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취득 중인 이 광구의 서쪽 지역에 대한 새로운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와 중앙 및 동쪽 지역의 기존 자료를 재처리한 후 종합 분석해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어렵기로 소문난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은 탄성파로 지층을
지층을 해석해 석유를 만들어내는 근원암과 석유가 보존되어 있는 저류암을 찾아내는 것으로 광구의 기술적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베트남 정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고, 지난 1983년 석유 개발 사업에 처음 진출한 이래 8개국 13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근데 이거 좀 깨림직한데, 베트남 이것도 SK에서 광구 어렵게 개발해 놓으면 정부에서 쥐들 거라면서 뺏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깨림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구에서 가스를 개발하면 됩니다. 페페티비야, 예끼놈아, 그걸 누가 몰라. 우리 바다에 가스나 기름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 바랄 걸 바래야지.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바로 칠강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칠강구를 꼭 찾아와야 합니다. 칠강구는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에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대륙봉입니다. 면적 또한 82,000 세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합니다. 사실 칠강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이미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60km를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가스전 대륙봉 제6강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매장된 양이 많지 않아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7강구는 흑해 유전의 석유 매장량과 맞먹습니다. 페페티비야, 뭐하고 있어? 빨리 7강구에 기름이랑 천연가스랑 개발해서 팔아서 우리도 사우디처럼 오일 머니 좀 만져보자. 아직 안됩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6월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공표하며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봉 7강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상 인접국가들의 해양경계는 대륙에서 뻗어나온 대륙봉 중심론이 우세였습니다. 7강구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깝지만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륙봉과 연결되어 있기에 당시엔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접 국가들 간의 해양 경계를 대륙봉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했지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78년 한일 대륙봉 협정이 체결되고 4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7강구 석유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9년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에서는 7강구 영유권에 관한 한중일의 주장을 듣고자 10년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도 정식 조사 자료를 작성했지만 꼴랑 8쪽짜리 예비 문서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정식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020년 1월 외교부는 서울석유공사를 조관권자로 선정한 뒤 일본 외무성에 7강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중국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1974년 한일 대륙봉 협정으로 인해 조용하지만 2028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중국도 7강구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현재도 7강구 서쪽 남중국해에 설치한 수십 개의 유전에서 석유를 뽑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유량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8년에는 한중일 해양삼국지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빼앗긴 대마도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7강구도 다른 나라에 뺏기면 다시는 못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7강구에서의 한일전은 한 번 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7강구의 영유권의 일부만 얻어도 대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만이라도 소유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대륙봉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번처럼 UN 대륙봉 한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꼴랑 8쪽짜리 문서를 제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기회는 찬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바다에 방사능 뿌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러운 흉심을 가진 국가에서 칠광구를 가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고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국가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몰락하는 정신없는 틈을 타서 칠광구를 찾아와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국내 마스크 수급, 미국 지원 필요성 등 고려. 새벽 출발, 의료 현장 등 공급 예정. 마스크 지원해달라 70여 개국 요청. 미국 당국의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 N95 마스크 승인을 대거 취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승인을 해준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미세입자의 95% 이상을 걸러내야 하는 데다 보통 마스크와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한다. 지난달 미국 내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했기에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중국산 N95 마스크를 대거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N95 마스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FDA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아닌 제3국이나 독립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수입된 중국산 N95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심각해 의료진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던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FDA는 중국산 N95 마스크의 미세입자 여과율이 95%에 못 미친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호흡기 제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N95 마스크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인은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캐나다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KN95 의료용 마스크 100만여 개의 품질이 연방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1차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2차 품질 검사에서도 중국산 마스크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선적된 물건을 전량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추가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해당 마스크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지난 21일 전달받았으며 이미 일부는 병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마스크는 FFP2 제품으로 130만 개가 리콜 대상이지만 60만 개는 이미 병원에 유통됐다고 현지 NOS 방송이 전했다. 해당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가 불량이라고 NOS가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마스크 10억 개 이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가 각가정으로의 배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배포를 약속한 코로나19 방지용 1000 마스크 2장씩을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배송을 개시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전국 배달률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베노마스크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실한 출입 명단으로 방역 당국이 추가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휘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 신천지와 달리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으로 집단을 이루어 더욱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문제된 클럽 출입자의 3분의 2가량이 가짜로 이름을 쓰거나 연락처를 엉터리로 기록해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출입 명부의 부정확성 때문에 추가 감염자 및 밀착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콜센터, 줌바댄스 등 앞선 집단 감염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정확한 연락처가 있었고 구성원을 관리할 조직이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의 산발적 모임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크게 출입 명부, 카드 이용 기록, 자발적 진술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클럽 방문자를 파악 중이다. 명부의 부정확성이 크다면 카드 기록을 통한 확인과 자발적 검사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